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많은 분들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15분 강연이라서 제 소개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인터넷에 그냥 구본기라고 치면은 제 활동 이력들이 나옵니다. 그냥 생활경제, 가계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요즘 15분 강연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단 한 차례 빼놓고는 이 시간을 엄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번 달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15분 브리핑을 하는 행사를 했는데 15분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15분을 더 쓰는, 그러니까 총 30분 강의를 하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또 말이 많아서 15분을 넘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15분짜리 원고를 써서 그 원고를 읽으면서 강연을 하자. 어차피 우리 저랑 마주 보시는 분들 없고 화면으로 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될 게, 원고를 준비해 와서 강의를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원고 없이 강의를 하는 게 더 쉬울까요? 후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렵게 원고를 준비해 왔으니까 좀 용서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요즘 주식 초보자들을 주식하는 어린이, 줄여서 주린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린이 또는 예비 주린이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으니까 바로 핵심만 말할게요. 네, 시작합니다. 자, 주린이를 위한 조언 3가지. 첫째, 주식 투자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 어떤 주식 투자 전문가도 미래의 주식 가격을 실력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자, 주식의 미래 가격을 맞추는 건 순전히 운이에요. 자, 만약 정말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 몇 번의 대단한 투자로 이 지구를 통째로 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신만 있으면은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빚, 즉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서 그 투자에 임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지구를 통째로 산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결론은 우선 이거예요. 주식 투자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주린이들은 지금 왜 수익을 거두는 걸까요? 자, 간단해요. 초심자의 행운 때문이에요. 자, 주식 투자자들,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보통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는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예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 위에서 브레이크 풀린 트럭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럼 그 트럭은 내 앞에서 바로 멈춰설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은 저를 지나서 더 내려가서 멈춰설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저를 지나서 그 트럭에 멈춰설 확률이 크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대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나도 들어가 볼까? 이때 주식 초보자들이 보통 시장에 들어올 때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예요. 자, 그럼 이 주식 투자 시장에 뛰어든 주식 초보자가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은 조금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확률이 클까요? 네, 후자의 확률이 커요. 네, 이게 초보자들이 주식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버는 원리예요. 자, 초심자의 행운 핵심은 뭐다? 주식 투자 시장에 초보자들이 들어올 때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들어가 볼게요. 자,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기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물론 다 엉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건데 그게 왜 엉터리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따져 보았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자, 주린이들이 보통 주식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하는 분석 기법이 바로 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이건 한계가 명확해요. 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그럴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자,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자, 개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항상 휘파람을 부는 주인이 있어요. 자, 틀림없이 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800일 전에도, 500일 전에도, 바로 어제도 주인은 먹이를 주기 전에 항상 휘파람을 불었다. 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주인은 먹이를 주기 전에 반드시 휘파람을 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인이 휘파람을 불었다. 자, 따라서 주인은 나에게 지금 먹이를 줄 것이다. 자, 지금 뭘 한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한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죠. 지금 이 개의 기술적 분석에 의하자면
개의 주인은 휘파람을 불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먹이를 갖고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의 날은 바로 이 날은 복날이었어요. 네. 자,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이 복날의 개와 같은 말을 합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주식이 30% 이상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3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이런 식도 있어요. 과거 이런 형태를 띈 주가의 움직임은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곧 대폭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논리라면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입니다. 84년생. 제가 37년 동안 13,505회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아주 높은 확률로 불사신입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자, 기술적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기본적 분석이에요. 처음에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어떤 투자법을 익히다가 쓴맛을 좀 보게 되죠. 쓴맛을 보고 나서 이제는 기술적 분석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넘어오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우리 주린이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이 곧 주식 투자의 성공 능력과 같다면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죠? 회계사가 되어야 돼요. 회계사가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잘하지는 않죠. 자, 재무제표를 아무리 잘 본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 하진 않아요.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우리 주위의 이 주식 투자 고수들은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 주위를 보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 분명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 그거는 확률과 운의 문제예요. 자,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원숭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숭이들 각각 앞에 타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들이 그 타자기를 막 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주 많은 원숭이들이 각각의 타자기 앞에서 자판을 두들기면 어느 한 원숭이는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와 같은 소설을, 아주 끝내주는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조금 작다. 제가 말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원숭이들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한 원숭이 수에서 100억 거듭 제곱을 한 수다. 자, 어떠세요? 이제는 아주 많은 원숭이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럴듯한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원숭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글 하나 잘 쓴 원숭이 나올 법하지. 자, 그러니까는요, 어떤 성공이 놀라운 정도는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표본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는 결코 놀라지 않아요. 자, 주식 투자 시장에서 고수가 탄생하는 메커니즘도 이것과 같아요. 자, 주식 투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 하나는 탁월한 실적을 올려서 부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자, 간단한 논리죠. 이 간단한 논리에 입각해서 따져보자고요. 현재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자,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 주린이들은요, 이 주식 투자 시장의 성공 확률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원숭이들의 숫자를 세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식 투자자들은 살아남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건 돈의 법칙이에요. 돈을 잃은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자, 이 착시 현상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네 주식 투자 성공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값을 생존자 수로 보잖아요. 그럼 우리네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은 눈부시게 높아요. 하지만 실패해서 사라진 이 모든 이들까지 더해서 계산하잖아요. 사실 주식 투자는요, 해서는 안 되는 도박과 같은 확률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 투자 성공은 순전히 운입니다. 네, 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면 확률적으로 누군가는 성공을 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벼락에 낮을 확률보다 낮은데도 매주 당첨자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네,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언이에요. 비법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아는 주식 투자 고수들이 막 책이나 특히 요즘 유튜브로 많이 주식 투자 비법들 예책들을 이렇게 전파하는데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꼬마들이 모여서 딱지내기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꼬마가 우연히 10연승을 했어요. 가위바위보. 그때 꼬마가 속으로 생각해요. 헐, 대박. 자, 근데 이 꼬마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해요.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나는 사실 가위바위보의 요정을 알고 있어. 내가 이 요정한테 가위바위보에서 뭘 내야 되는지 귀뜸을 받고 그걸 내면 반드시 승리해. 너희들이 나한테 딱지를 하나 주면은 내가 다음번에 뭘 내야지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지 알려줄게. 자,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10연승을 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꼬마들이 앞다퉈서 이 꼬마에게 딱지를 하나씩 주면서 다음번에 뭘 내야지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귀뜸받았어요. 이 꼬마의 말은 거짓말이죠. 따라서 어떤 꼬마는 이 꼬마에게 조언을 듣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을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자, 이 꼬마에게 말을 들어서 귀뜸을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딱지를 딴 사람들은 소문을 내 가지고서 다른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이 꼬마가 가위바위보에 요정을 한대. 이 꼬마한테 딱지 하나를 주면은 아주 그냥 뭘 내면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대. 자, 그리고 다른 한쪽의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에게 조언을 듣고 가위바위보를 했지만 실패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와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처음에 거짓말을 했던 친구가 이 친구들한테 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네들이 가위바위보 요정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우리 요정이 화가 났다. 요정님이 화가 나서 잘못된 정보를 준 거다. 이번에 딱지를 하나 더 주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겠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기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국 이 꼬마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딱지를 갖게 된 꼬마가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주식 투자 전문가들, 이른바 애널리스트 따위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예측을 팔아서 수익을 벌어들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제 책에 나와 있고요. 자, 보세요. 이 꼬마는 어떻게 했죠? 본인의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얻게 될 위험을 모두 다 친구들한테 전가시켰죠. 그렇게 해서 딱지를 얻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로 가위바위보의 요정을 알았거나 또는 정말로 가위바위보의 필승 전략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친구들에게 예측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꼬마는 왜 다른 친구들한테 예측을 팔아넘긴 거죠? 이 친구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10연승은 행운이었고 다음에 11연승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팔아서 딱지를 벌어들인 거예요. 자,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투자에 많이 성공했습니다. 자, 자신이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을 알고 있으면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대체 왜 자신의 비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튜브나 강의나 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과거의 성공은 운인 거거든요. 자신은 다음번 투자에서도 성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측 또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팝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역시나 조금씩 늘어지고 있어서 지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짧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비법이 왜 타인이 나에게 말을 해주는 비법은 비법이 아닌지에 대한 간략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내는 비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비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죠. 왜 안 알려주죠? 내가 알고 있는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비법을 타인에게 알려주면은요, 타인이 내 비법을 통해서 그 주식을 사들일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비법을 알려준 결과로 인해서 그 주식을 사지 못하는 결과에 도착하게 돼요. 따라서 비법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은, 비법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타인에게 비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바꿔 생각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주식 투자 비법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비법은 타인을 통해 듣는 순간 효력을 잃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험 관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자, 위험 관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게 안녕, 나의 지갑 사정을 지킬 수 있는
그 바구니는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요. 잃어도 좋은 돈, 잃어도 좋은 계란만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 투자에 나가서 주식 투자 시장에 나가서 마음껏 운용을 하세요. 뭐 그렇게 하다가 돈을 왕창 잃으셔도 뭐 여러분들 가게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는요. 그렇게 취미로 하시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주식 투자 시장에서 성공한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확률과 운 때문이에요. 네, 확률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는 재미로 하셔라. 친구들과 모여서 화투 치듯이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정리하면은 15분이 딱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